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창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제 옷이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중순이고 저는 부산으로 갑니다. 어코드를 보러 가는 거고, 네, 잠깐 정비소 들릴 일이 있어서 갑자기 제 차 뒷타이어가 못 박혀 있는 것처럼 뚜뚜뚜뚜뚜 하는 그 꿀렁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제가 한번 쪼았거든요. 혹시나 얼마 전에 제가 앞 타이어를 교환하고 이제 앞 타이어를 뒤쪽으로 하나를 보냈기 때문에 하체 작업, 그러니까 타이어 작업을 한번 했어요. 그러고 괜찮았는데 어제 장거리 갔다 오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그런다는 거는, 그러고 이게 앞쪽이 아니고 뒤쪽인 것 같은데, 물론 그건 사람의 이제 느낌,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100% 정확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일 마치고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코드 9세대 같은 경우는 저는 어코드 얘가 9.5세대죠. 9.5세대를 제가 9세대는 2.4를 신차 출고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9세대에서 3.5도 탔었기 때문에, 소유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2.4 같은 경우는 높은 효율성, 이제 직분사 엔진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크게 이제 구형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직분사로의 변화, 그러니까 엔진의 직분사화,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가 이제 CVT 미션이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비가 좋고, 그 다음에 뭐 기술의 혼다 이런 이제 전성기 시절에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엔진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스포티하고, 그러니까 스포티한 측면이, 근데 도요타는 좀 보수적이고, 이제 혼다하고 닛산이 좀 스포티한 측면이 있거든요. 일단은 커피 한 잔 사서 갑니다. 차 진동이 왜 올라올까? 이게 이 진동이 올라오는 게 단순히 뭐 타이어 휠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물질이 껴서 그럴 수도 있고, 휠 밸런스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좀 약간 예외이긴 하지만 얼라인먼트는 사실 그다지,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얼라인먼트보다는 이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한쪽이 잡히는 거죠. 혹은 양쪽 다.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기어를 중립으로 빼서 이 제동하는 거를, 제동이 잡히는지를 어느 정도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되는데 지금 브레이크 고착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튼 뭐 그건 나중에 일 보고 전일 하고, 지금은 제 차는 타이어가 떠네. 제동과 관련은 없고, 일단 뭐 출장 마치고 정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다 분명히 잠겨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일단은 어코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코드는 뭐 도요타 캠리, 닛산 알티마, 뭐 요즘 닛산은 뭐 거의 죽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별로 이렇게 이야기할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코드, 그다음에 소나타가 있습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는 K5도 있네. 이렇게가 이제 동급 차량이죠. 우리나라에서야 네, 저는 북부산 톨게이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차에 없던 진동이 갑자기 생겼어. 안 그래도 내려가지고 졸음침대에서 잠깐 봤거든요.
못 박힌 건 없는 것 같고 허브 베어링은 아닌데 이거는 갑자기 왜 떨지? 이게 휠 밸런스로 이 정도로 떨지는 않거든요. 그래 내려가지고 혹시나 캘리퍼 고착인가 싶어가지고 휠을 만져봤어요. 보통 캘리퍼 고착이면 뜨겁거든요. 엄청 뜨거워. 손을 못 댈 정도로. 근처에 선만 갔다가 해도 뜨거운데 얘는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주제인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고 제 차 얘기만 계속해 죄송합니다. 일단 그 목적지는 거제 연산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려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차 이거는 그 정비소에 맡겨놓고 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차고지 앞에 이제 다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30 조금 늦었네요. 아니 원래 차주분한테 10시 반까지 온다 했거든요. 같이 올라가 보시죠. 그래도 오랜만에 오네. 네, 이 차량입니다. 판매 사장님은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일단 이 차가 고객님께서 고르신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차에 대한 정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소개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차량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차는 2017년 7월에 출고된 올류 오코드 2.4 9세대, 그러니까 9.5세대 모델이죠. 주행거리는 58,000km고 이 차는 보호 이력이 소유자 변경은 3회가 있고 내차 피해는 2회에 440만원이 있습니다. 성능 점검은 이제 우측 앞엔다 교환이 하나 있고 나머지 특별한 이력은 없어요. 보면 이 우측 앞엔다 교환이 일반 이력 등등은 괜찮고 1대 차주분이 5년을 타셨고 마지막 차주분이 또 2년 4개월을 타셨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98만원, 340만원 이렇다면 이제 요 펜다 교환으로 이 정도 나오죠. 이게 수입차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정도 보험이력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고, 일단 첫인상을 봤을 때 주행거리도 짧고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어야 하는 차잖아요. 첫인상을 봤을 때 차가 멀끔하네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를 좀 빼서 살펴보고 같이 말씀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량 실내외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은 이게 쥐색 차량이죠. 쥐색 차량이고 원폭이 있네. 이 차가 이제 고객님한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측으로 좀 수리가 보인다라고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기자들 좀 꺼내놓고 이런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외관이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차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17년 그러니까 벌써 18, 19, 20, 21, 22, 23, 24 그러니까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을 고려해야 되겠죠. 7년이라는 세월을 고려해야 이 차에 대한 어떤 자기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어떤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여기 폭이 있고 결과적으로 수리는 여기 칠이 있고 여기 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교환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칠이 있습니다. 이 칠은 상품화 과정에서 매입해서 한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결이 굉장히 굵죠. 요거는 여기 공정, 그러니까 여기 칠이 있고 이제 나머지는 없는데 교환은 없습니다. 여기는 상품화 과정에서 한 것 같고 앞뒤 범버 역시 수리가 있습니다. 뒷범버는 오랜 세월에 의한 스크래치들 관찰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창고를 열면 이런 물때들 이런 걸 봤을 때
그다음에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결, 그다음 단차, 그죠? 단차. 그다음에 여기는 좀 구식이 있는데 여기 무슨 금속성 심이 있네요. 이거는 잘 못 봤는데 뭐 패널을 수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여기 안에 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먼지들 뭐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뭐 물에 끼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차가 트렁크 플로어 특별히 흡음재를 넣어놨네. 제가 좀 넣을게요. 트렁크는 큰 특이점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여기 힌지가 이제 잠기고 이쪽인데 구조는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이런 마감을 보면 이제 프리미엄 차량하고 일반 대중 차량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뜯기도 좋고 보기도 편하게. 개인적으로는 뭐 정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대중 차량을 접근성이 좋으니까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도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데 문콕이 몇 포인트들은 있고, 그 다음에 생활 기스들 좀 있습니다. 있고,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이 정도는 7년 차의 차량이란 걸 고려했을 때는 뭐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수용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범버는 교환입니다. 앞범버는 수리가 혹은 교환이 있고, 그죠? 그런 기스들 뭐 이런 부분들도 단차 좀 수긍할 수 있다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밑에 사이드 스텝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자잘한 기스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외장은 운전석 도어, 그 다음에 여기는 교환, 저기 두 개 이렇게 있고, 장비를 태워서 보면 보닛은 비철이거든요. 여기 루프, 맞다, 여기도 한 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게 안 드렸네요. 여기 이쪽 면은 수리가 다 있어요. 여기 앞도어를 빼고는. 자, 제가 말씀을 죄송합니다. 잘못 드렸어요. 여 앞에 두 도어가 아니고 뒷도어랑 디펜더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은 교환, 그 다음에 여기는 직거, 요 두 개는 수리가 있습니다. 자, 요쪽 두 짝이라고 잠깐 헷갈렸습니다. 앞도어는 직거고 앞에는 교환이고, 요 두 개는 이제 단순 칠이 있는데, 보면 펜다가 잘리거나 교환이 있거나 판금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항상 좌우 대칭으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펜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너 패널을 좌우 대칭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저기 스트랩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될 텐데, 교환이나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 잘리거나 수리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당연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관은 생각보다 수리 범위가 좀 있다, 좀 다소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7년 된 차의 정도를 가늠했을 때는 그래 뭐 이 정도는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는 다 출고 유리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스톤칩 같은 경우를 보면 차주분이 뭐 그렇게 운전을 험하게 했다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고 유리 혼다 정품 유리고, 7년, 자 17년. 그래서
유리는 특이점이 없고, 그 다음에 어디 교환이 있는가를 당연히 봐야 될 텐데, 펜더 같은 경우 이너 패널 요 볼트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교환을 했는데, 보시면 교환을 했는데 여기다가 페인트 칠해놨죠. 그렇고 앞도어는 뭐 힌지나 이런 부분 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교환의 흔적까지는 없더라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제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이게 출고 타이어거든요. 여기는 벌써 여기가 뜯겼는데, 뭐 여기 뜯긴다 이렇게 뜯긴다고 뭐 위험하냐 하면 꼭 뭐 그걸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여기가 만약에 볼록 솟아오른다든지 그러면 좀 위험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타이어는 좀 수명이 다 됐습니다. 하체 부품도 수리 흔적이 없고, 그다음에 휠은 뭐 손상이나 이염, 기스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심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휠이 기스가 좀 적은 걸 보면 운전이 아주 서툰 분이 운전하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에 브레이크 패드는 한 20-30% 남았고, 타이어는 막 뜯겨가지고 현마까지는 없는데, 지금 이 상태를 미루어 짐작해서 보면 지금 주행 소음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올 겁니다. 웅웅거리는 소음이. 가뜩이나 혼다의 코드가 하체 방음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교환을 해야 되겠다. 뒤에도 편마모는 없지만 교환을 해주는 게 좋겠다. 소음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솔직히 뒤쪽은 타이어가 좀 갈라지긴 했지만 더 타도 되는 정도의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소음이 민감하시다면 타이어 교환을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시면 앞 타이어만 일단은 좀 교환해서 타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좀 갔다가. 네, 그래서 일단 외장만 봤을 때는 이 전 차주분의 성격을 어느 정도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차를 크게 험하게 사용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막 해치중지 막 아주 깨끗하게 타시는 편은 또 아닙니다. 요런데 이 사용감이나 먼지들 좀 보이고, 스미스 T1 필름, 이 필름이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 스파크 있지 않습니까? 업무용 스파크. 제 업무용 스파크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하면 깨끗해. 청소하면 지저분하진 않아. 근데 이제 세차를 잘 안 한 거죠. 여기는 확실히 수리 흔적들이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먼지는 좀 다소 끼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차가 아주 험한 그런 건 또 아닌. 이게 참 제 표현력이 떨어져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차는 부산 센터 혼다 D1에서 관리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패널 이런 것도 사실 물티슈나 이런 걸로 좀 닦으면, 물티슈로 하면 얼룩지겠지만 나중에 휴지로 한번 더 닦으면 깨끗하게, 보통 이런 것도 못 참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저도 그렇거든요. 약간 시야, 차가 지저분하더라도 내 시야는 좀 또렷하게 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렇더라도 차가 이제 연식 대비 와 차가 왜 이렇게 험하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청소로 해결 가능한 수준, 청소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확실히 일본 차가 이런 부분은 좀 국산차하고 좀 달리 뭐랄까 좀 약간 보수적이죠. 변화보다는 좀 안정된 걸 추구하는,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보수를 얘기할 수, 보수로 정의한다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뭐 사용감이 거의 없긴 합니다. 보면 그런데 먼지 이런 거 보면 이 차주분 성격을 알 수는 있거든요. 뭐 세차자주 하거나 뭐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닌데, 사용감은 2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그냥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 패밀리카로 쓴 차는 아닌 듯 하고, 그냥 다 큰 어른이, 저같이 다 큰 어른이 그냥
출퇴근용 그냥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거는 거의 사용감이 없거든요. 뭐 실내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천정 위험이 심하거나 뭐 그렇진 않고 차는 그냥 5만 킬로대 상태예요. 실내를 확실히 보면. 근데 이제 먼지는 조금 중간중간에 구석구석에 끼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좀 더 적극적인 세차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내는 그냥 평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외장 같은 경우는 수리에 판수는 좀 많아요. 하지만 어떤 깊은 손상이나 심한 손상이나 혹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아서 그로 인한 수리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패널을 좀 긁어 먹어가지고 수리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비닐을 안 벗겼구나. 네, 뒤쪽 파츠를 한번 보면 저는 아까 엎드려가지고 봤는데 특이점은 없죠. 파츠에서 뭐 충격을 받았거나 야 이거 문제다 그럴 부분은 관찰되진 않습니다. 큰 특이점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경량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확실히 9세대부터는 좀 차체 경량, 배기가스, 그다음에 연료효율성 뭐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설계가 좀 집중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은 뭐 여기는 교환이니까 그 다음에 보닛은 크게 분리를 하는 적 없습니다. 이게 4기통이죠.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하이브리드도 있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이게 뭐야? 이게 뭘까요?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게 뭘까? 순정 LED라서 뭔가 관여할 만한 게 없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제 BMW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엄청 이제 상반되는 게 이제 오버랩 되네요. 이 BMW는 요즘에 이런 걸 다 감추고 있어요. 들여다볼 필요 없어. 이 렉서스가 그렇죠. 렉서스 고급차 다 감출게, 너네 볼 필요 없어, 싹 정리했습니다. 어수선하지 않죠. 그 컨셉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싹 이런 걸 감춰서 이렇게 정돈된 느낌을 주는 그런 컨셉, 고급차로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귀찮죠. 뜯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가려놓으면 쉽게 말하면 커튼을 쳐놨죠. 엔진룸을 커튼을 쳐놓은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옳은 방향이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렉서스는 그냥 딱 전동해놨어요. 커튼을 쳐놨어. 근데 BMW는 곳곳에 뭔가를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단품 포장을 해놓은 느낌이랄까? 물론 이해는 돼요. 이렇게 엔진 블럭도, 그 다음에 저기 체인 커버도 다 쌓아놨어요. 이게 방음 혹은 뭐 흡차함의 효과 등등 그런 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의 불순한 의도, 저의 불순한 마음으로 추정해보자면, 기름 좀 새는 거 너네 보지마. 괜찮아. 원래 차 그런 거야. 볼 필요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도 그렇고 혼다 판매자분 전화 왔는데 뭘 그래 오래 보고 있냐고 웃으면서,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게 글쎄요. 아무튼 현대차나 이제 지금 혼다 같은 경우를 보면 엄청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네들 마음대로 해봐. 작업하기 편해야지. 다 보이고, 그죠? 대중차로서 어떤 시장을,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뭔지 모르겠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수명은
65% 정도로 지키고, 그 다음에 냉각수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리저브통, 냉각수 누수 뭐 이런 거 없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오일이겠죠.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은 그냥 정량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센터를 다닌 그런 저 엔진 오일 교환 주기 저 스티커를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블럭이나 마운트 이런 거는 주행거리가 5만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겨울에 특히 이렇게 아이들 여기는 먼지 거름망이고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결로가 생겨가지고 이제 물이 생기는 그런 벨트가 좀 굵다 얘는. 이 부분들은 너무 잘 보여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미션 하우징, 그 다음 여기는 자 엔진오일 팬. 판매 사장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네, 엔진오일 팬 깨끗하네요. 뒤쪽에 프론트 케이스, 단바 카바 이런 부분도 깨끗합니다. 네, 판매다 보니 조금 눈치를 두시니 촬영보다는 일단은 좀 다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냉매 소리가 나네. 야, 역시 혼다밖에 엔진 소리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진동도 없고 이 엔진이 정말 좋은 엔진이에요. 팬도 잘 돌고. 네, 안에 소리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청진기 들으면 엄청 잘 들리거든요. 엔진룸은 특이사항 없다.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나 등화류도 불법 등화류인지 체크를 해서 알려드려야죠. 네, 아이들 진동. 네, 진동은 좀 확실히 있죠. 이 엔진이 좀 이렇게 진동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게 대중차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히터, 에어컨, 공조기는 문제 없습니다. 속도를 좀 내서 차량 좀 있으면 또 사장님 올라오시겠다. 등화류 문제 없고 스티어링 기어 괜찮고요. 안박이 잘 되고 클락션 잘 되고 어시약 잘 되고 잘 되고 이런 건 당연히 문제 없어야 되겠죠. 토가 문제.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면 그다음에 얘가 저기 그거랑 바뀌었구나. 오케이. 오디오 소스. 이거 좀 불편하네요. 어마어마한 공덕이 되죠. 열이나 작동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방음은 대중차의 한계가 있습니다. 확실히 새 차들이 물이 이렇게 환원이 잘 돼요. 새 차일수록. 물이 뻥뻥 수돗물이네. 네, 진단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기 옛날 분들은 뭐 차를 뭐 1시간을 넘게 보냐고 하시는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퓨즈박스에 배선 따인 게 조금 작업이 아쉽네요. 네, 폴트 값은 없습니다. 수온은 68도. 점화 타이밍은 차 엔진 컨디션이나 다 엄청 좋아요. 지금 보면 특이사항이 없어. 그래, 확실히 일반용 스펙이라 가지고 다 정상입니다. 문제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미션도 작동 소음이나 체결감, 잠깐만요. 안에서 한번 타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차는 기계적인 큰 특이점은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외장의 소리가 좀 많다는 점과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하게 관리는 안 돼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소모품은 사실 타이어 정도 외에는 아직 주행거리가 짧으니까요. 미션 오일 한번 갈아주면 좋겠고, 마운트나 하체는 다 괜찮습니다. 앞쪽 조인트라든지 허브 베어링, 미션 밸브 바디의 작동, 일단 엔진, 각종 기능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실외장 수리 범위에 대해서 이제 고객님께서 나 이 정도면 인정해. 그다음 이런 자잘한 사용감 이런 부분은 난 받아들일 수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혹은 이 정도면 나 안 할래. 이런 나름대로의 고객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의견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의견을 여쭤보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외장 수리가 많은 차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좀 고민할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를 구매하지 말아야 할 합당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매 가치는 충족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구매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거는 구매자의 사람마다 이제 관점에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골프를 치시네요. 그렇지? 지금 나라가 지금 탄핵 직전입니다. 그래도 골프 칠 사람은 치는 거고, 나라 걱정하는 사람은 나라 걱정하는 거고, 집회 가는 분은 집회 가는 거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는 국민으로서 다 자유가 보장된 거죠.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저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인근이 사장님께서 조금 압박을 하셔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분들은 저같이 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소하시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6.5 hours later. 이게 알고 보니까 펑크가 나가지고 안쪽으로 완전 다 작살났네. 참, 여기 영업소 이제 견인 떠가지고 저 거래처 타이어 쪽으로 갑니다. 야, 참 이런 경우가 다 있네. 환장하네, 환장해. 참 우리나라 못사가지고 전화 한 통 하면 막 금방 오고, 어떻게 빵꾸 화났지? 이해를 못하겠네. 네, 이제 타이어집 왔습니다. 자, 진짜 타이어 갈고 복귀하겠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 디테일은 2개 다 교환하기로 했고요. 하부는 깨끗한데 제 차가, 앞은 얼마 전에 출장 가가지고
타이어 펑크 나가지고 교환했거든요. 타이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조가 간단해서 좋네. 아, 타이어 이게 터졌어요. 보면 이런 데가, 야, 그러니까 이거 오래된 타이어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터져요. 이게 지금 결이 나갔죠. 그래서 기름기 빠진 타이어는 갈아야 되는 겁니다. 예, 작살났네, 작살났어. 참 진짜 어이가 없네.